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중스님의 출가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가일기이기 때문에 출가에 관련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출가하면 가슴이 설레고, 한편으로는 좀 더 일찍 출가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도 있을 정도로 저에게 출가하면은 늘 저를 설레게 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깐에는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그 날,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그 나이에 맞춰서 출가한다고 그냥 그렇게 출가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출가에 혹시 관심이 있으면 참 많은 사람들이 출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계종은 지금 조계종뿐이 아니고 모든 불교 종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출가자, 수행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앞으로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조계종도 앞으로 이렇게 가면은 출가자가 없어가지고 절이 텅텅 비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아주 큰 걱정거리입니다. 저번 시간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출가자가 1년에 한 400명, 500명 선이 유지됐었는데, 이것이 지금은 1년에 10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100명은 고사하고 70명, 80명 정도의 출가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우리 아마 절집안은 텅텅 비어서 아마 저를 지키는 스님이 없을까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출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할까 합니다. 출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출가하면 두려움도 많고, 내 자신이 출가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확신하건대 출가야말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꼭 한번 누구든지 했으면 좋겠고, 또 출가해서 참 열심히 수행하는 것만큼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은 없겠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출가하면은 예전에 생각나는 것이, 우리 맨 처음에 강원이라 해서 승가대학 1학년 때 배우는 과목 중에 치문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거든요. 그 치문 과목에 보면은 동산 양계화상이라는 스님이 그 어머니께 쓴 그 글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산 양계화상 사친서라고 하는데, 동산 양계 이렇게 쓰는 분인데 아주 큰 스님입니다. 이게 동산 스님, 조동종을 개창한 그 시조거든요. 지금도 일본에는 조동동이 있는데, 이 조동종을 개창한 스님으로서 이 스님이 맨 처음에 출가할 때 어머니께, 그 홀어머니 밑에서 이제 있다가 출가했는데, 어머니께 이렇게 쭉 편지를 쓰면서 거기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일자 출가 구족 생천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어머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한 자식이 출가하면 구족이 하늘에 낳는 그런 큰 복을 짓는 그런 일이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위로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자식이 출가하면 구족, 나를 포함해서 윗대 밑에 구족이 하늘 천상에 나는 그러한 좋은 가부를 갖다가 신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 잘 살피십시오. 저는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동산 양계화상이 이제 사친서가 이게 출가하면서 쓴 그 글이 유명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일자 출가, 한 자식이 출가하면은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집에서 기르던 개와 닭도 하늘에 난다고 할 정도로 이 출가는 아주 위대한 선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고려시대 때는 불교육가 했을 때 이 출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는 일반 사람들은 출가가 힘들었어요. 귀족 이상들이 출가할 정도로
출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분적으로도 높은 고귀한 그런 존재였는데 요즘에는 이게 너무 출가자가 없어가지고 정말 큰 걱정입니다. 이와 같이 동산 양계 스님은 한 자식이 출가해도 구족이 생찬할 정도로 이게 어마어마한 참 결심이다, 선택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청나라 때 세 번째 황제였던 순치 황제가 출가시가 또 유명합니다. 순치 황제는 중국 청나라 때 세 번째 황제였거든요. 6살에 황제에 즉위한 다음에 18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리고 24살 때 이 황제 자리를 내놓고 오대산으로 출가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출가시를 10가지, 1, 2, 3, 4 쭉 해가지고 10개의 출가시를 쭉 쓰고 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순치 황제는 그 출가한 다음에 오대산에서 수행하면서 스님으로서 계속 살았고, 이 순치 황제가 이와 같이 자기 손자한테 이제 그 왕위를,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거든요. 그것이 유명한 그 황제가,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라 해가지고 중국 청나라 초기에 가장 번성한 그런 시기를 맞이하는데 그 기초를 다진 분이 순치 황제라는 분이에요. 이 스님이, 이분이 출가하면서 쓴 그 시가 유명하잖아요. 100년으로 솔직히 산다 그래도 100년 따지면은 날로 따지면 36,000일이거든요. 36,000일. 100년 36,000일. 불급, 승가, 반일하니라. 이 순치 황제는 천하의 황제로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지만 본인이 그것을 다 버리고 100년 36,000일, 자기가 100년을 설령 산다 한들 100년 동안 36,000일을 산다 한들 황제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불급, 승가, 반일하니라. 미치지 못한다. 불급, 미치지 못한다. 승가, 우리 절지만의 반나절, 반일,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의 한가함만도 미치지 못한다. 아무리 황제로서 100년을 살다 할지라도 출가해서 절지반에서 반나절 사는 것만 못하다. 이 세속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이 순치 황제가 이 시를 남기고 그 출가한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출가는 가장 위대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출가에 대해서 두렵기도 하고, 출가하는 또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건가, 또 출가하면 무슨 일을 하는가 걱정이 많은데, 우선 오늘은 제가 출가를 할 수 있는 출가의 종류,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출가를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계종 교육원에서 연수국장을 좀 오래 했거든요. 연수국장은 스님들을 연수시키는 그런 소임도 보지만 출가 관련 업무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누구보다 출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여러 출가를 고민하는 사람들과의 그 상담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혹시 출가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출가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좀 참고가 됐으면 하는 의미로서 말씀드리고, 혹시 본인이 출가는 아니지만 주위에 출가를 고민하는지, 출가할 사람 같은데 이 사람한테 좀 권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종단에서는 출가 제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출가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계종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출가 종류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라 해가지고 소년 출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출가, 그 다음에 일반 출가, 은퇴 출가,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연령적으로 보면은 13살부터 65세까지는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다 출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좋은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보면은
경전에 보면은 출가의 종류를 보통 일반적으로 세 가지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신출가 해가지고 몸으로 출가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처럼 몸으로 출가한 거, 그래가지고 머리 깎고 승복 있는 것을 신출가. 신출가인데 이 세속의 인연을 못 긋고 있으면 몸만 출가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한 출가가 아닐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으면 심출가. 몸으로 출가하는 것이 있고 마음으로 출가하는 게 있고 신신구출가. 이렇게 보통 세 가지는 많이 나누긴 했는데 보통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도처럼 몸으로 출가하는 것도 있고 마음으로 출가도 이것도 출가입니다. 일반 제가 신도들이 출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출가해서 스님들과 같이 그 수행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것도 출가에 해당된다. 근데 진짜 제일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것은 신신출가, 몸도 출가하고 마음도 출가해가지고 불연세속, 세속에 그 연연하지 않는 정말 참다운 그런 수행자로 살아가는 것을 권하는 것이 신신출가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이거는 옛날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그 출가의 종류고, 우리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출가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에 소년 출가 제도가 있어요. 이 소년 출가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제가 소년 출가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 출가라는 것은 연령적으로 보면 나이가 13세부터 19세까지. 뭐냐면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출가를 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모르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단에서는 지금 우리 조계종은 지금 한 스님들이 10,000명 정도 있다고 하면은 너무 고령화가 돼 있어요. 우리 연령으로 보면 55세 이상이 한 거의 78%, 거의 80% 정도의 스님들이 50대 중반의 그런 연령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만 보면은 65세 정년 퇴직하는 그 사람들 연령대인데, 우리 승가에서도 스님들이 65세 이상이 되는 스님들이 약 한 35%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고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고령화가 계속 유지된다면은 이 종단이 발전이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우리 출가에 출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갖다가 마련하고,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특혜든지 주자해가지고 생긴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소년 출가 특별법이라는 것을 종단에서 만들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중고등학교 다니는 입장에서 이 출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러면 절에 와가지고 머리 깎고 스님들 같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이 어린애가 부모님도 그렇고 불교에 관심이 있고 불교적으로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 얘를 출가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자기가 아는 절에 그 부모님이 아는 절에 가서 그 스님한테 출가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소녀는, 그 학생은 그냥 출가를 해가지고 종단에서 간단한 그런 서류를 갖춰가지고 출가 어떤 그 양식을 갖다가 그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출가한 그 모습으로 일반적으로 출가한 삭발을 하고 승복을 입고 학교 안 다녀도 됩니다. 자유긴 한데 자기가 그것이 좀 학교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머리를 갖다가 이제 학교에서 두발 같은 것도 그 정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옷도 교복이든지 자유로 이렇게 입고 다닐 수 있도록 그 법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법입니다. 그 다음에 머무는 것도 절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집에 있으면서 학교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정하게 되면은 그 은사 스님이 일정 부분 그 학생에게 자기 상자한테 학비든지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용돈 같이 필요한 부분을 그 지원해 주도록 법으로서 하고 있어요. 요즘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자식이 있어가지고 얘가 참 불교 인연이 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얘가 참 불교 인연 있다. 예전에는 절에 가면은 애를 판다 그래가지고 수명도 연장하고 했는데, 이런 제도를 많이 혹시 인용한다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어렵게 그냥 자식을 집에서 그냥 요즘에 학원 가르치고 어렵게 할 필요 없이
절에 이렇게 인연을 맺어주면은 얼마 정서적으로 좋고 스님들한테 가가지고 좋은 법문 들어서 좋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은 이와 같은 소년 출가자가 많이 있다고 하면은 대학교 가는데도 굉장히 큰 특혜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대학 평가에 보면은 우리 불교계가 운영하는 동국대학교가 전국에서 9위를, 종합평가에서 9위를 차지할 정도로 서울에 있는 이 동국대학교는 이 일반 학생들이 가기 굉장히 어려운 대학인데, 소년 출가자가 많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해가지고 계속 자기가 출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동국대학교에 그 불교학과를 갈 수 있는 특전을 줘요. 그건 뭐냐면은 거의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스님들 출가자가 없기 때문에 만일 소년 출가자가 계속 스님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동국대에 가고 싶다 그러면은 거의 100%그 인원이 항상 좀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국대학교 같은 걸 갖다가 쉽게 거의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만일 그 학교 다니다가 군대에 가게 된다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갈 때 그 군법사라 해가지고 장교로 가가지고 일반 사병들을 가리키는 그런 군법사의 제1 저기로 선택권 우선권을 줄 정도로 소년 출가자가 되면은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그 학교 생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은사스님을 정하게 되면 은사스님이 지원도 해주고, 대학교를 간다 그러면 대학교도 동국대학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전도 있고, 그 이외에도 자기 공부하고 싶다면 요즘에는 세계적으로 그런 유학제도도 많이 돼 있거든요. 종단에서 만일 외국 나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그 장학생 선발권도 주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아주 소년 출가자, 어렸을 때 불교의 인연을 맺고 그 다음에 불교의 그런 어떤 정사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저는 내가 만일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 소년 출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혹시 주위에 이 불교의 인연이 깊은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괜히 집에서 어렵게 여러 가지 시간을 버리면서 가르칠 것이 아니고 절에다가 먼저 인연을 맺어주면 훌륭한 그런 수행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종단에서 운영하는 소년 출가 특별법에 의한 제도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은 청소년 출가, 19살부터 30살까지 청소년 출가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일찍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특전을 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기 똑같이 동국대학교가 갈 수 있을 때 그 여러 가지 특전, 그 다음에 유학 특전, 그 다음에 나중에 종단에서 소임을 볼 때 우선 선발할 수 있는 그런 특전 등, 하여튼 20대 때까지만 출가하더라도 종단에서는 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년 출가, 청소년 출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일반 출가라고 하는데, 일반 출가는 13살부터 50세까지를 얘기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소년 출가 얘기했는데, 소년 출가 13살부터 19살까지는 머리 안 깎고도 학교 생활하는 것은 소년 출가고, 그게 아니고 나는 뭐 그냥 처음부터 절에서 살고 싶다 하면은 종단에서는 허용된 그 출가할 수 있는 나이가 13살부터 출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0살까지, 만으로 50살까지 출가할 수 있는 게, 이것이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출가할 수 있는 제도가 일반 출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일반 출가는 사람들이 몇 가지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연수국장 볼 때 저한테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나이, 이제 어디에 걸리냐면은 50살이라고 했을 때 50살이 정확하게 어느 기준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종단에서 50살에 딱 맞춰서 출가한 사람도 꽤 있습니다.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인연이 안 닿아가지고 출가 못 하다가 딱 50살에 맞춰서 출가한 사람이 있는데, 정확하게 만으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1973년도 생까지 내년엔 출가할 수 있다는 거, 나이는 그게 정확하게 만으로 따진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좀 나이 먹어서 출가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인연이 돼가지고 그렇게
늦게 출가하는 건데 그것이 뭐 늦게 오더라도 열심히 출가하면 그건 아무 이상 없거든요. 때문에 나이는 50살에 만으로 따진다는 거 말씀드리고, 혹시 세속에 있을 때 결혼을 했다 그래가지고 자식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출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출가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결혼했다 하더라도 이 법원에서 그 대신 이혼한 부부간의 이혼이 그것이 확정된 이후에 6개월이 이제 경과돼야 돼요. 6개월 이상 경과된 그 서류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출가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그 때문에 혹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6개월 이상 지나면은 출가할 수 있고, 그 대신 이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친자 이 부양권을 갖다가 이제 이것은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독신 수행자이기 때문에 서로 설마 이제 그 세속에서 인연이 있지만 그렇지만 계속 자녀 부양을 위해서 출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가지고 자녀 부양권은 이제 친서 그 부양권은 아마 포기하는 그런 서류가 아마 좀 요구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출가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얘가 이혼한 이후에 출가하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요즘에 사회적으로 보면은 문신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타투라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뭐 자기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니면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몸에 이렇게 문신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때는 그런 몸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으면은, 문신이든지 있으면은, 거의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회가 많이 변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이렇게 제재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몸에 그냥 그 사람들한테 위압감을 주는 그런 것은 절대 안 되겠죠. 근데 좀 뭐 몸에 이렇게 조금씩 자기가 어떤 표시로서 했던 것은 많이 인정해줘요. 제가 그 연수국장 할 때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어떤 행자님이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었는데 뒷동서에다가 이렇게 문신을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옴마니 밤매 훔, 이것도 이제 산스크리트로 써가지고 옴마니 밤매 훔 이렇게 쓴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뭐 이렇게 흉악스럽진 않았어요. 이게 흉측스럽지 않고 그래가지고 조그맣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 기억으로는 그 통과시켜줬어요. 근데 아마 본인이 그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나간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와 같이 조금 이렇게 혐오스럽지 않은 것은 허용되는 그런 추세고, 또 어떤 행자님은 등에다가 이렇게 문신을 했는데, 무슨 문신이었냐면은 다란이를 갖다가 썼어요. 다란이. 제 기억으로는 무구정강태 다란이 해가지고 한 10줄인가 되는 그 다란이를 문신으로 이렇게 등에 했더라고요. 하도 궁금해서 왜 이런 걸 했냐니까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누가 그렇게 문신을 여기 다란이 쓰면은 몸이 좀 나아진다 해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이렇게 문신으로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그 사람은 통과시켜줬어요. 몸이 얼마나 아프면 그런 속설까지 믿으면서까지 했겠냐 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그 사람은 출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추세가 이렇게 막 흉악스럽지 않으면은 받아들이는 추세다. 그래가지고 혹시 그런데 관련돼가지고 고민이 있는 분은 그런 거는 제가 지금 확답은 드릴 수 없고, 그와 같은 문제는 교육원에 문의하면은 스님들끼리든지 관계자들이 모여서 합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통과 아니면은 불합격을 갖다 거기서 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추세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출가하려고 하면은 경력 조회를 이제 그걸 제출하거든요. 범죄 경력 조회서라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떼어주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또 이 사건들이 뭐 그렇게 있는 연루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또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그 출가하고자 하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게 뭐냐면은 음주운전들이 많았어요. 음주 뭐 1회, 2회 있는데,
음주가 상습적으로 하면은 좀 문제겠죠. 그래서 제 기억에는 3번 이상은 안 받아준 것 같고, 단순 뭐 혈중 알코올 뭐 어느 정도 허용 범위 있고, 그 다음에 한 2번까지는 받은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그것을 논의하면서 저 사람이 그냥 얼마나 세속에 힘들었으면은 술 처먹고 그냥 운전하다 걸렸겠느냐. 응? 그 정도는 우리 부처님 품으로 받아줘도 절대 이제 그런 일 확답을 받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직접 불러다 확답 받고 다 조사한 다음에 이렇게 통과시켜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래 우리 부처님 품에서 안아서 우리가 잘 수행자로서 그 교육을 시키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받아준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술 먹고 이제 어디 깽판 쳐가지고 술집에서 그냥 누가 그 시비 붙어가지고 경찰서 2번 갔다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도 저 사람이 얼마나 세속에 살기 힘들면은 술 먹고 그냥 시비가 붙었겠느냐. 저런 사람이야말로 부처님 품에 와서 참 보살같이 잘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그런 사람을 받아준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실수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은 아마 어떤 범위 내에서 그 협의, 그 다음에 회의를 통해서 그 결정하기 때문에 너무 두렵게 생각 안 해도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 대신 이제 절대 안 되는 경우에는 사기전가. 이 사기전가는 의도적으로 누구를 속인다는 것은 부처님 제자로서는 자질이 없다 해가지고 사기전가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강력범죄,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안 되겠죠. 그 대신 이제 실수로 한 잔 먹고 뭐 그냥 기운에 그냥 세상에 대한 원망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좀 받아주는 그런 추세였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 출가에 관심은 있는데, 옛날에 얘기 들어보니까는 뭐 거의 힘들다고 했는데 어떨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그 불치병은 당연히 안 되겠죠. 지금도 안 되겠지만, 근데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은 무조건 안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더라도 전문가의 그 소견이 있고, 그 다음에 경미한 정도면은 그 정도는 뭐 요즘에 약을 복용하면서 수행 생활을 할 수 있겠다 하면 받아줬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행자교육 37일 동안, 21일 동안 행자 생활할 때 약을 일치 못 먹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을 못 먹으면은 막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그때 다 중간에 중도 탈락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정신과 약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범위가 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미약한 경우에는 지금 받아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혹시 그것 때문에 예전에 고민했던 사람들도 마음을 낼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출가할 때 고민을 많이 하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상담했던 것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출가 중에 하나가 특별법에 의해서 만든 것이 은퇴 출가가 있었어요. 은퇴 출가. 은퇴 출가라는 것은 자기가 출가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출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이것은 연령적으로 51세, 일반 출가가 넘어서는 거겠죠. 51세부터 65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65세가 넘으면 또 너무 고령인 사람이 절에 와서는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65세까지 이렇게 연령을 갖다가 한결 적고, 51세부터 65세. 이런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젊었을 때 출가하고 싶었지만 사회생활을 하냐고 못한 사람을 위해서 그 문호를 개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전문직이든지 여러 가지 아무나 받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절 집안에 와서 수행을 스님들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줘요. 대신 몇 가지 제약은 줍니다. 뭐 그 주지를 갖다가 보고 하는 거는 세속에 있을 때 어느 정도 이런 세속 삶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주지소인 같은 것은 제약을 두되, 그 대신 얼마든지 자기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의 기회는
제공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회에 있을 때 젊었을 때 출가 못한 사람이 마음껏 그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하고 똑같이 강원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선방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으로 전문직에 있었으면은 그것을 절에 와가지고 자기가 아는 그 전문 분야로서 절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임도 보게 해주고 같은 그런 제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은퇴 출가, 이것이 요즘 제가 작년에도 가가지고 그 행자교육대 가서 교육할 때 보니까 은퇴 출가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출가의 마음이 있었는데 또 출가 못한 사람을 위한 제도가 은퇴 출가 제도라는 것을 아시고 혹시 관심 있으면은 이것도 어떤 본사에 가서 그 서류를 제출하면은 그것을 거기서 서류 심사를 통해 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면 찾아가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려되는 것이, 출가라고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세속하고 영원히 단절되는 그러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참 출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부처님 법에는 출가가 자유로워요. 부처님 제자 가운데 찌따라고 하는 제자는 7번 출가했다가 7번 다시 속퇴한 경우도 있어요. 8번째 들어와 가지고 수행 열심히 해가지고 아라한가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제가 생각하는 이 출가라는 것은 누구든지 좀 이렇게 자유롭게 출가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남방 그 불교 국가에는 1년 평생 자기가 살면서 출가를 서너 번씩 한다고 합니다. 들어와서 단기 출가 같이 한 달이고 6개월이고 1년 있다가 자기가 안 맞으면은, 자신 없으면은 다시 나가서 사회생활 하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게 부처님 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린 출가가 이게 뭐 한번 하면은 영원히 뭐 들어가면 못 나온지 알고, 자식이 출가하면 예전에는 막 숨기고 누구 그랬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도 많이 바뀌게 된다. 제가 봐서는 출가했다가 이 환계 제도가 있거든요. 자신이 없으면 다시 환계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그래서 출가는 제 개인적인 그 소망이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평생에 한번 자유롭게 이 길을 한번 왔다가 다시 나가도 상관없다. 제가 생각하는 출가는 그런 것인데, 오늘 이 시간은 혹시 이 종단에서 운영하는 출가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던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출가제도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한 5년 전, 6년 전까지 제가 아는 지식이고, 혹시 출가에 관심이 있으면은 저에게 상담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조계종 교육원이라는 곳에 사이트도 있고, 들어가면 출가 상담 문의하는 그 스님도 있고, 그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출가할 마음이 있으면은 한번 마음을 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출가야말로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하라 그러면 저는 출가를 하고 싶다 할 정도로 출가를 한번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출가의 길로 한번 가기를 권하면서 오늘은 출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출가 관련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성가십시오.